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새로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거리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손익분기점, 영어로 break even point 라고 합니다. 자, 잘 볼게요. 자,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판매 금액이 생산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남고 적으면 손실이 생깁니다. 자, 판매 금액은 제품 가격의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판매량에 정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비용에는 시설비, 연구비와 같은 고정비용과 재료비, 운반비와 같이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 직선은 판매 금액을, 빨간 직선은 생산 비용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자, 빨간 직선이 파란 직선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손실이 발생하고 파란 직선이 빨간 직선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판매 금액과 생산 비용이 같은 무엇이라고요?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손익분기점 여기 있죠? 이 손익분기점을 이용한 분석은 기업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총 비용과 그것을 판매하여 생기는 총 수입을 생산량을 변수로 하는 함수로 각각 표현하면 총 비용과 총 수입이 일치하는 점을 구할 수가 있으며 그 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죠?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손익분기점에서의 산출량 이상 생산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런 손익분기점을 이용한 분석은 다양한 간단한 정보만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 기법입니다. 자, 현대로 오면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포함한 재무 비용을 같이 고려하거나 비용을 계산할 때 1차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방식의 분석 기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념이 점점 발전하고 또 발전한다는 이야기겠죠. 앞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 그러면 물음 1에 우리 같이 답을 해볼까요? 자, 일단 위의 그림에서 파란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뭔가요? 판매 금액에 대한 함수죠. 판매 금액이죠. 판매량에 대한 함수 관계죠. 그죠? 자, 근데 정비례 관계 그래프이기 때문이죠. 무엇에? 판매량의 정비례. 무엇이? 판매 금액이 그래프라서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빨간 직선은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빨간 직선이 나타나는 그래프의 y절편이 0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물음에 대한 답이 글 속에 다 있죠. 그죠? 잘 이해되셨어요? 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자, 이거는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드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죠? 하지 않더라도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므로 예를 들면 그 공장 임차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 그지? 예를 들면
생산을 하나도 못했다고 해도 60만원, 많이 해도 60만원, 그지? 이해되지? 자, 뭐 계약서 따라서 많이 하면 또 많이 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적게 한다고 해서 아예 감면해주지, 아니 전혀 안 내도 될 정도로 감면해주지는 않는다고 가정하자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자, 그 외에 연구비, 인건비 지출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자, 하여튼,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겠다라는 게 글 속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상점에서 할인 행사를 하여 상점이 이익을 얻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해서 설명해 봅시다. 자, 적게 생산할 때는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자, 그래프 위에 Y값을 비교해 보세요. Y값이 금액이잖아요. 그죠? 생산 비용의 금액이 더 크네. 맞지? 자, 그 대신에 판매 금액은 적어요.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래 판매 금액은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아래에 있는 녀석이죠. 자, 이때는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손실구간, 얘 교점을 손익분기점,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분기점 오른쪽은 내 판매 금액이 더 많죠. 이 차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판매 금액 빼기 생산 비용을 한 결과가 양수여야 된다고. 판매 금액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되지?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대해서 2는 0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자, x, y의 값이 정수일 때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의 해를 구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일단 완성부터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3, 여기 0일 때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3, 0,2, 1,1, 2,0,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각각을 하나씩 나타내어 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점을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점점 촘촘히해서 수전체가 된다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빨갛게 줄로 이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x와 y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단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겠죠. 이때 이러한 것의 해는 무수히 많고 이 해의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은 직선이 됩니다. 자,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의 순서상은 1차 방정식의 해가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xy 값이 정수일 때 해를 모두 구했었죠. 구한 것을 그저 우리는 지금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로운 내용은 없죠. 자,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유사점인데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해석,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직선을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그래프라 하고, 자,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 이런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볼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다음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1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은 함수일까요? 자 3x 플러스 5는 0,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자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y 플러스 1은 0. 자 뭐 수없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 반드시 1차 함수가 될까를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여러가지 있겠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하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자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면 얘는 2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고치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막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애는 1차 함수로 된다는 거지. 얘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가 아니지.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 올 때 y 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함수일까요? 1차 함수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자 얘는 그래서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줄을 그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여기 이쯤에 그려놓으면 되겠네. 자 여기 이쯤에 쭉 그려놓보자. 이쯤에 그려놓으면 되겠네. 자 그려놓고 쭉 생각하면은 자 여기 이 점에 계속 콕콕 찍어보란 말이야. 이해가 되지? 콕콕 찍어보면 여기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고 이렇게 x 값 하나에 y 값이 여러 개가 짝이 지어지는 게 직관적으로 관찰이 되죠. 자 이런 건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 안 했었죠. 이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요걸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런 관계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요거 표시를 좀 다르게 해봅시다. 내가 이걸로 표시를 하지. 보라색. 여기 이걸로 표시를 해보자. 자 얘는 y 값이 뭐든 간에 고정이 쭉 되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추측해 보세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들을 쭉 모아둔 그거를 이제 모아둔 모임을 갖다가 이 점으로 쭉 나타냈어. 그리고 수전체로 확장을 시켰어.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때 자 이 직선은 자 함수가 될까요? x가 무엇이든 y가 하나 짝이 지어지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나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1차식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함수는 맞음. 근데 1차 함수는 아니지.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정식이면 함수다, 함수면 방정식이다. 이 중에서 맞는 건 뭘까요? 자 함수면 방정식이 될 수는 있어요. 항상 될 수 있다. 단 요 방정식이면 함수라는 성립을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1차라는 말을 붙여도 똑같은 얘기는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구별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도 할 거야. 그지? 질문 2.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이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썼던 거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을 기점으로 해보자고요. 자,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x하고 y는 서로 독립적인 듯 하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지. x 값이 x 값과 y 값 이렇게 짝이 되는 순서쌍을 모아둔 것이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자, 이때 x, y는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자,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자, x, y는 상호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거지. 간주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때 x, y는 미지수가 되는 거지. 미지수가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입장이 아니고 함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게 있겠죠. x가 독립적인 변수라고 할 때 y는 x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지. 받는 변수. 자, 이때 x, y는 그래서 변수라고 부른 거지. 받는 문자끼리 서로 영향을 받잖아. 그지? x가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x가 y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자,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면 함수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기고사 문제 같은 데는 우리 교과서적인 스탠더드한 형으로 등장하기는 하겠지. 근데 이 점은 좀 개인적으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방정식이고 함수는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형태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잖아. 얘는 B가 0인 경우, 얘는 A가 0인 경우, 얘는 A도 B도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지. C는 뭐 0이 되나 뭐가 되나 상관은 없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는 알겠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긴 한데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방정식의 맥락으로 이야기하니, 그래서 미지수가 되고 얘는 해가 되는 거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순서쌍이 xy가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정식의 해가 된다. 맞지? 방정식의 해, 얘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지. 들의 모임이 되는 거지. y들이 쭉 이어진 거는 함수값들이 모임이 되는 거고, 얘는 방정식의 해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입장들을 조금 서로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지나치게 이렇게 나타나면 무조건 1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자, 이런 형태도 있잖아. 이런 형태는 y가 x의 함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x와 함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x의 함수 관계, y와 x는 함수 관계 아니라는 거지. x의 함수 관계 아니야. 자, x 영향을 받을 때 y가 짝이 하나도 안 지어지니까, 그지? 얘는 짝이 하나 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함수가 되고, 얘는 특히 1차식이 있으니까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맞지? 그지? 자, 이렇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이런 작업의 일반화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그래프는 1차 함수 무엇의 그래프와 같다? 자, 지금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에 여기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아니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여기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보기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음은 1차 방정식 x-2y는 2의 해를 나타내는 직선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자, 1번. 자, 1차 방정식 x-2y는 2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자, 일단 2y는 x-2죠. 그러면 y를 양변에 2로 나누면 2분의 1 x-2. 자, 이렇게 쓰면 되죠. y는 2분의 1 x-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에서 구한 1차 함수의 기울기와 y절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x는 0을 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1에서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절편도 구해보면은 2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나는 두 점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구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직선으로 쭉 이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치?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를 좌표평면에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두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 이번에는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2y는 x 플러스 2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가 돼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그러면 요거 직선을 쭉 내가 색으로 좀 초록색으로 좀 이어 볼게. 이렇게 쭉 이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걸 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0,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식을 쭉쭉쭉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여기 1 지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0을 지나야 됩니다. x절편이 3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아니, 주황색으로 표시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으면 너무 이상하겠다. 자, 이렇게 이어주시면 원하는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직선의 1차 함수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그 다음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x는 y는 또는 이런 꼴들에 대해서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꼴이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한 번 더 이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자,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2,-1이 뭐예요? 여기죠. 2,2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쭉 이어보도록 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점을 지나면은 두 점으로 한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겠죠. 자, 이런 직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0,3, 2,3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좀 다른 색으로 그립시다. 구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초록색으로 쭉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러면 활동 1과 활동 2에서 그린 두 직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얘는 Y축의 평행 하다는 얘기죠. 자, Y축의 평행하고 X축의 평행하고 Y축의 수직하다는 얘기지. 이쪽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면 Y축 평행이고 얘는 X축의 수직이지. 자, 얘는 자, X축의 평행이지. 얘는 Y축의 수직하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 X는 P, Y는 Q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기울기 2-2, 2-1. 자, 이런 경우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하지 않아요. 자, 요 경우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2-0, 3-3 하면은 얘는 0이 돼서 얘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해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y는 3이죠. y는 3의 기울기는 0입니다. 얘는 기울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자, 기울기를 잴 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피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울기 우리 앞서 구한 방법대로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사실상 정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 X는 P, Y는 Q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X는 P의 그래프는 반드시 점 어디를 지날까요? P, 0 지난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Y는 Q 같은 경우 0,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자, X는 0의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Y축이죠. 그 다음에 Y는 0의 그래프는 X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는 0 또는 b는 0일 때 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b는 0일 때, 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x는 1, 이걸 예로 들어 봅시다. x는 1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1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자, 이런 꼴이 되고요. 자, 이 1차 방정식에 y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x는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1차 방정식 x는 1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 요것과 같이 점 무엇을 지난다? 1,0 지나고 무엇에 평행해요? y축에 평행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는 0일 때 b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내면, 자, 0 곱하기 x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이 방정식의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y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1차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0, 마이너스 3을 항상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자, 요거를 항상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한번 했었는데요. 자, 숨김없이 얘기를 하자면 y는 요거에 대해서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되려면은 무엇이 정의가 되나요? a분의 b가 정의가 되는 경우겠죠. 이러려면은 무엇이 정의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a가 0이 아닌 경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a가 0이 되는 경우는, a가 0이 되어버린 경우는 얘는 요 직선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차이점이 되는 거죠. 이 형태의 표현과 이 형태의 표현의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정기고사에 출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한번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로 확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는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4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y는 4는, 자, y가 4인 점들만 쭉 모으면 돼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x는 3이죠. 자, x는 3을 그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y는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